반갑습니다. 제가 여러분들에게 전달한 내용들이 좀 지루합니까? 제가 이렇게 직접적으로 물으면 좀 놀라시겠지만, 제가 학교에서 하는 일 가운데 하나가 학생들을 가르치는 일 외에 온라인 플랫폼을 사용해가지고 어떻게 하면 온라인 학생들에게 효과적으로 공부를 시킬 수 있을까, 그런 것을 개발해서 교수님들에게 전달하고 교수님들을 훈련시키는 것이 제 업무 중에 하나였습니다. 온라인 디렉트라고 하는데, 그런데 이 유튜브는 학교에서 하는 그런 온라인 채널하고는 전혀 본질이 다른 그런 어떤 플랫폼이어서 정신 바짝 안 차리면은 5분을 버티지 않고 시청자들이 쑥 빠져나가 버린다는 것을 제가 알게 되었어요. 유튜브는 이렇게 분석하는 기능이 장착되어 있거든요. 그래서 쭉 보면은 여러분들이 한 2분 보고 나가는지 5분 보고 나가는지 평균 얼마만큼 보는지 다 알 수가 있어요. 그래서 쭉 보니까 5분을 버티지 못한다는 걸 알고, 제가 가르치는데 문제가 있구나. 제가 전달하는데 조금 문제가 있구나 하는 걸 생각을 가지고 이번부터 좀 구조를 좀 바꿔볼까 생각합니다. 지극히 성경적인 접근 방법으로. 왜냐하면 성경은 아십니까? 75%가 내레이티브, 이야기로 되어져 있다는 거. 아마 여러분들이 지금 영화, 신, 인간 이 클래스에 좀 관심을 가지고 들어오신 분들은 아마 영화의 이야기에 대해서 관심이 많아서 아마 저와 만나고 있는 줄도 모르겠어요. 그런데 그거 안 가르치고 자꾸 이론을 가르치고 뭐 이렇게 하니까 아마 지겨워하시는 것이 아닌가 생각합니다. 그래서 딱 오늘은 5분 안에 이론을 마무리하고 나머지 디테일한 거는 제가 블로그에 올려드리겠습니다. 사실 이 내용은 제가 책으로 이미 탈고했던 내용이기 때문에 자료가 다 있습니다. 그리고 쭉 있는 내용들을 여러분들이 쭉 읽어볼 수 있도록 관심이 있으면 그렇게 올려드리기로 하고, 오늘은 딱 5분만 시간을 내주시면은 자, 영화를 보는데 기본적으로 알아야 될 거. 왜냐하면 우리가 클래식도 좀 알아야 들리거든요. 그리고 더 재밌어집니다. 그래서 영화도 이 공부하는 이유가, 재밌는 영화는 몰라도 재밌어요. 근데 재미없는 영화, 소위 상 받은 영화라든지 오래된 클래식 영화가 재미없는데 여러분들이 저와 함께 같이 공부를 하게 되면은 그 재미없는 영화들이 재미있게 보이는 그런 것을 경험하게 되실 겁니다. 자, 그래서 그 중에 몇 가지 아주 핵심적인 것 중에 하나, 오늘 여러분들에게 전달할 내용은 몽타주 기법이라는데, 이거는 영화를 만드는 사람이라면, 좀 영화에 좀 관심이 있는 사람이라면 절대로 몰라서는 안 되는 중요한 편집 기법입니다. 그래서 어떤 내용이냐면은, 어떤 사람의 어떤 심리 구조상 사람은 완벽한 것을 추구합니다. 뭐 불완전한 것을 되게 불편해해요. 그래서 점선을 이렇게 끼워 놓으면은 점선을 선으로 연결하고자 하는 인간의 인지 구조가 있다는 거죠. 배경이 있으면 배경을 전경으로 받아들이는 그런 심리가 우리한테 있습니다. 그것을 캐슈탈트 심리학에서 다루고 있는데, 이 심리 기법이 어떻게 보면 적용된 하나의 편집 기법이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배경이 하나의 스토리를 플레임을 만들어 버리는 거죠. 자, 예를 들면은 모나리자의 웃는 얼굴이 정말 웃는 얼굴인지 화난 모습인지는 우리가 좀 헷갈려하는 그런 아주 고상한 웃음이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자, 그런데 이 모나리자 상을 웃는 사람들 사이에 딱 넣으면은 웃는 모습이에요. 그리고 화가 난 얼굴들 사이에서 딱 넣으면은 그 모습은 화가 난 모습으로 보인다는 것이 그 몽타주 기법의 기본적인 이해의 예라고 이야기할 수 있습니다. 자, 그런데 이것을 꼭 시각적인 의미만 아니라 몽타주 기법은 청각적인 의미도 존재를 합니다. 우리가 아주 무서운 음악이 깔려졌을 때 아무리 이렇게 웃는 얼굴일지라도 무서운 음악을 틀어주면은 그 웃는 모습이 놀란 모습으로 보이게 되는 것이고, 마같이 밝은 음악이 깔려졌을 때는 그 놀란 모습이 기쁨에 찬 모습으로 우리는 인지가 된다는 거죠. 그런 어떤 청각적인 몽타주 기법이 있고, 또 한편으로는 시각적인 것으로서는 바깥에 아주 벚꽃이 그 장면 속에 한 쌍의 연인이 서 있다. 그 장면이 여러분들은 어떻게 보십니까?
데이트하는 모습으로 보입니까? 싸우는 모습으로 보입니까? 말소리는 들리지 않아요. 그렇다면 우리는 일반적으로 보편적 경험에 아름다운 장소에서 누가 그걸 싸우겠냐라는 그런 선입견을 가지고 있죠. 그래서 아름다운 그 장면 속에 두 사람의 모습은 연인으로 보이는 거지, 둘이 이별 직전에, 폭발 직전에 있는 모습으로 상상하는 사람은 극히 없을 거라는 거죠. 자, 이런 것을 통해 가지고 우리는 악마의 편집도 가능하다는 거죠. 사실은 두 사람이 화를 내는 모습인데 또 불구하고 배경을 아주 아름답고 사랑스러운 모습으로 포장이 되면 그 두 사람의 모습은 정말 사랑스러운 모습으로 우리는 착각하게 만든다는 거예요. 반대로 정말 사랑스러운 모습인데도 불구하고 배경을 아주 불쾌하고 불편스러운 주위 환경에 깔려져 있으면 그 사람은 곧 뭔가 일이 터질 것 같은 것으로 우리는 받아들이는 것이 인간의 그런 어떤 인지 프로세스라는 거죠. 이 인간의 심리를 활용한 영화 편집 기법이 몽타주 기법이라는 겁니다. 이런 기법들을 우리가 영화상에서 우리가 이해를 하게 되면은 좀 더 영화가 재미없어집니다. 사실은. 왜냐하면 영화 스토리를 그대로 그 작품 감독이 어두운 대로 보지 않고 내가 그것을 다 해체해버려가지고 좀 드라이해질 수도 있어요. 아는 게 병이 될 수도 있습니다. 자, 그렇지만은 우리가 이 영화 언어를 통해서 영화를 재해석할 수 있는 힘을 가진다면은 좀 더 영화는 우리의 이러한 것들을 고려해가지고 더 깊은 영화들을 만들어내게 됩니다. 그래서 어떤 영화는 한 번 보면 실증이 나는 영화가 있는 반면에 어떤 영화는 보면 볼수록 재밌는 영화, 좀 깊이 있는 영화를 발견해요. 클래식처럼. 그런 것이 왜 그러냐면은 감독자가 영화 언어를 풍성하게 사용을 했기 때문인 거죠. 우리 책도 그렇죠. 책도 언어의 밀도라는 표현이 있습니다. 조그마한 책에 언어의 밀도가 높은 분들이 계세요. 다양한 언어를 통해 가지고 아주 섬세하게 어떤 내용을 전달하시는 분들, 언어가 풍성하겠죠, 그죠? 그런 책들을 한 번 읽고 이해하는 것보다는 두 번, 세 번 볼 때 그 맛을, 우려나는 맛을 우리가 느낄 수 있는 것처럼 영화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 영화 언어를 좀 알면은 단순한 스토리는 쭉 보고 넘길 수 있지만 좀 깊은 내용들은 엄미하면서 느낄 수 있는 그런 어떤 미적 감각, 영화의 미적 감각을 여러분들이 얻게 되실 겁니다. 그래서 영화에 대한 지식을 여러분들에게 나누고자 하는 이유는 이제 앞으로 다루는 영화가 그동안 클래식 영화들 가운데 왜 이것이 클래식이 될 수밖에 없었던가, 왜 또 대중에게 자극을 줄 수밖에 없었던가, 이런 부분들을 가지고 우리가 영화의 실체를 다루어가는 시간을 이후로 우리가 준비해 가겠습니다. 감사합니다.